구독과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1년,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퇴의 진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고 또 내가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보통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하느라 분주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선 이들이 뼈저리게 마주하는 진짜 고통은 통장의 장어보다 더 무섭게 바닥을 드러내는 인간관계의 잔고와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앞만 보고 달리며 회사라는 조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6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불과 1년 만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61세 박성민 씨.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의 강을 건너고 계신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씁쓸한 자화상이자 현실입니다. 그의 고독하고 치열했던 1년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노후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달콤했던 3개월, 명함의 환영에 속다 성민 씨가 한 중견, 무역회사의 영업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간과 위가 망가지도록 술상무 노릇을 해왔던 세월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서던 날, 성민 씨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출근 지옥에서 해방이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퇴직 후 첫 3개월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을 꺼버리고 늦지막이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일 낮에 텅 빈 산을 오르며 여유를 만끽했고 못 만났던 동창들과 지인들을 불러내 점심을 샀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는 덕담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민 씨를 안심시켰던 것은 간간히 울리는 후배들의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예전 A사 거래처 담당자 성향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연배님, 결제 서류 건으로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성민 씨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봐, 내가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지. 내가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만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부장이라는 완장이 이미 벗겨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퇴직 6개월 차. 스마트폰이 침묵하기 시작하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냉혹하게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넘어가자 그렇게 자주 울리던 회사 후배들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체제에 적응했고 더 이상 은퇴한 옛 상사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성민 씨가 먼저 예전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 나 박 부장인데 잘 지내지? 오늘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할까?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연락 주셨는데 어쩌죠? 오늘 본부장님 주재로 긴급 회식이 잡혀서요. 제가 다음 주쯤에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는 김 대리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이번엔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바빴고 이미 은퇴한 친구들은 각자의 소일거리나 손주 육아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내가 요새 주말마다 딸내미 애 봐주느라 꼼짝을 못해. 그래 성민아. 나중에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말은 기약 없는 거절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파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던 성민 씨는 문득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통화 기록은 오직 아내가 올 때 두부 좀 사와 라고 남긴 짧은 통화 한 통과
대출을 권유하는 스팸 전화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창에는 읽지 않은 광고 메시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던 수백 개의 굵은 돈가줄이 일순간에 싹둑 잘려나간 기분 돈 때 성민 씨는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에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오직 일과 이해관계로만 얽혀 있었던 껍데기뿐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아내의 한숨 그리고 도서관으로의 유배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자 집안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뉴스 채널만 돌려보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이라고는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성민 씨였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눈치를 보며 소파 위로 다리를 들어 올렸고 점심때가 되면 밥은? 하고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으면서 답답하지도 않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니까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제발 좀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아내가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성민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집인데 정작 자신이 편하게 숨 쉴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성민 씨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등산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있자니 눈치가 보였고 매일 산에 오르는 것도 무릎이 아파 버거웠습니다. 결국 그가 향한 곳은 구립 도서관이었습니다. 열람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성민 씨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은 등산복이나 낡은 콤비 재킷을 입은 60이 70대 남성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신문을 뒤적거리고 누구는 돋보기를 쓴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죽이기 위해 유배된 사람들의 수용소 같았습니다. 성민 씨는 빈자리에 앉아 의미 없이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결국 이 늙고 초라한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구나. 신문지 위로 뚝 하고 성민 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제4장 빌려 입은 옷을 벗고 진짜 나를 대면하다 퇴직 후 1년이 되던 무렵 성민 씨는 한 가지 뼈아픈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예전 회사에서 꽤 친하게 지냈던 타부서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축의금을 넉넉히 준비해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나 회포를 풀 생각에 가슴이 조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현직에 있는 임원들과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크게 웃고 떠들며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아이고, 박 부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시죠? 의례적인 짧은 인사가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자신들만의 현재 진행형인 업무 이야기와 회사 내부 가십거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성민 씨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낸 의견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고 아무도 은퇴한 늙은 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민 씨는 식장 구석에 있는 은퇴한 퇴물들만 모여 앉은 테이블로 밀려나 묵묵히 갈비탕만 떠먹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성민 씨는 지갑 깊숙한 곳에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자신의 옛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무역 영업부장 박성민, 번듯한 로고가 박힌 이 작은 종이 쪼가리.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샀던 것은 인간 박성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명함에 새겨진 회사의 권력과 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직함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겨내고 나니 자신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관계를 맺는 법도 모르는 그저 늙고 초라한 사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보며 지갑에 있던 명함들을 가위로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자각이자 과거와의 처절한 결별이었습니다. 제5장 침묵을 뚫고 다시 세상에 말을 걸다 명함을 잘라버린 다음 날 성민 씨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신 동네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예전부터 막연하게 관심만 있었던 목공의 교실이었습니다. 처음 공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성민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1년 된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나무 냄새를 좋아해서 와봤습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과거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무슨 부장을 했는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무 냄새를 좋아하는 박성민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톱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며 나무의 거친 표면을 다듬는 동안 성민 씨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40대 개인 택시기사, 50대 자영업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톱밥을 뒤집었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민 씨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연금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선생님, 사포질 참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끝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어떠십니까? 라며 편안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목공의 교실이 끝난 후 그들과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성민 씨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 씨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오후에 공방 가서 남은 탁자다리 조립할까요? 끝나고 파전 쏠게요. 어제 막걸리를 함께 마신 동기생의 문자였습니다. 성민 씨는 문자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스마트폰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의 앞에는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함이 아닌 진짜 나라는 사람으로 맺어진 투박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인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일과 성공을 위해 달리며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은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퇴의 순간 우리에게 덧씌워져 있던 직함이라는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 관계의 90%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퇴직 후 1년 아무도 내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그 차가운 침묵의 시간은 실패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묻은 거품을 걷어내고 진정한 나를 대면해야 하는 아주 쓰라리지만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함을 내밀지 않아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직업이나 학벌, 재산 따위의 계급장을 다 떼고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 명이라도 만들어 두세요. 가족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상에 서툴게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진짜 인생, 진정한 인간관계는 넥타이를 풀고 명함을 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의 문턱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